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당시 유엔이 선정한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였습니다. 2021년 환경 주제도 플라스틱 오염 퇴치였는데 2년 만에 다시 플라스틱 오염이 선정된 것은 그만큼 플라스틱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데 이 오염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이제 플라스틱의 특징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 또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 또 뭐 유연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대 생활에 스며들면서 포장에서 의류라든가 미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용되고 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폐기되고 있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의 책임자인 로렌스 밀라 카날스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기후와 인간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올해 10월 30일에 열렸던 유엔 기후환경계획 대회에서 잉거 안데르센 박사는 플라스틱은 우리의 공기와 물과 땅 그리고 신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기와 물과 땅에 플라스틱류의 사회학적 오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수많은 생태와 종들이 오염되고 독살되었다. 수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전 지구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에 참여하도록 촉구를 했죠. 네. 그럼 지금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세계는 매년 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폐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10% 미만만이 재활용되었습니다. 90%의 폐기물은 묻히거나 불에 타거나 버려지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90%의 폐기물 중에서 46%는 매립되고 22%는 잘못 관리되면서 쓰레기가 되고요. 나머지가 불에 타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고 50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해양동물들이 지식되고 토양이 오염이 되고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동물과 사람들의 몸속에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등 플라스틱 오염은 생태계라든가 인간의 건강에 아주 매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플라스틱은 기후위기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2019년에 플라스틱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인 3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황이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린피스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이 1인당 배출량이 전 세계 3위입니다. 굉장히 네. 순위가 좀 높은데요. 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률은 이제 그리고 27%밖에 불과합니다. 근데 더한 것은 국제입법조사처가 2020년 10월에 발표했던 일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 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 수거율은 85%에 달하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하다고 하죠. 문제는 플라스틱의 폐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요. 예. 올해 3월 22일에 코리아 그린피스는 충남대 장윤철 교수의 플라스틱 소비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427만 톤이었지만 2030년에는 647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예. 이 양은 2010년에 비해서 3.6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그 국내 재활용률이 굉장히 10%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을 좀 정부에서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독일의 카르스웨르 공과대학교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46%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독일이 이렇게 높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록하는 비결은 공병을 반환하며 보증금을 돌려주는 독일의 빈 용기 회수 제도인데요. 독일에서는 500ml 생수 한 병을 약 180원에 구매를 하면은 추가로 보증금 약 350원가량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빈 용기 보증금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독일 전체 약 4만 대 공병 무인 회수기가 보급돼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독일의 플라스틱 페트병의 재사용률은 95%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11월부터 빈 용기 무인 회수기를 약 1,0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절차, 또 부족한 접근성, 낮은 보증금의 가격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죠. 예. 자, 독일에서는 보증금이 물값보다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무척 해롭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지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플라스틱은 영영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고 그저 더 적고 작은 조각들로 분해될 뿐인데요. 학자들은 폐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2000년 이상 환경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요. 플라스틱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흘러나오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혈압과 조직에서 발견이 되고 있죠. 세 번째,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매립지에 묻어진 플라스틱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면서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죠. 네 번째가 야생동물은 플라스틱에 뒤엉키거나 실수로 먹이로 착각해 섭취를 하거나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플라스틱은 환경에 쌓입니다. 재활용되는 것은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환경에 축적되고 있죠. 여섯 번째, 우리의 먹이사슬을 독살시키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가장 작은 생물인 플랑크톤 역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해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흡수하면서 그 위에 먹이사슬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 가장 큰 것이 폐플라스틱의 수거와 재활용 비용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죠. 네,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또 유해한 발명품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좀 펼쳐지고 있을까요? 2021년 6월에 글로벌 플라스틱 액션 파트너십과 업링크라는 글로벌 플라스틱 혁신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데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8가지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시클루스는 플라스틱을 리필 스테이션으로 대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포장 없이 가정용품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G사이클은 오염된 매립지와 수로에 기여하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씨름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피셔는 강에서 플라스틱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다와마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고요. 리버 리사이클은 지역사회 생계를 제공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재활용하고 있고요. 왓서 3.0은 다양한 종류의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번 달이죠. 11월 13일 유엔 환경계획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을 주의한다는 겁니다. 회의에 맞춰서 그린피스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13명의 셀럽들이 출연하는 영상 플라스틱 세계를 끝내야 합니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우리나라 배우인 이정재, 류준열을 포함해서 제인, 구달 박사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배우 이정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되어야 플라스틱의 시대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게임처럼 다시 하기 버튼이 없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수명이 짧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야 하고요. 실질적인 재사용 시스템을 가속화하되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오존층이 고갈될 때 몬트리올 의정수로 프레온가스 생산을 줄였어도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해서 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없다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플라스틱을 없애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하고요. 또 기업들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노베이션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 개개인들은 가급적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최근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는 정책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비환경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유해한 제품이니만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